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기관 두 번째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아니고요. 네, 여기에 의원 내각제 요소를 더해서 정부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 전형적인 대통령제라면 부통령이 있는데요. 네, 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로 국무총리를 그 행정의 2인자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잘 모르시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비해서 그렇게 사실 큰 역할이 없기 때문이죠. 네,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또 국가의 원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위와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국무총리인데요. 네, 전 국무총리라고 해야겠네요. 얼마 전에 사임하셔서 이제 정부에서는 새롭게 국무총리를 뽑을 예정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대통령의 권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행정의 의미를 먼저 배우고요. 네, 그리고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현재 정부의 모습인데요. 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조직 중에 우리가 배울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에요. 네, 감사원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렇게 행정부처가 있어요. 여기에 부처에서 수장을 이제 장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의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행정의 의미는 행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집행한다. 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을 단순하게 집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공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공익이라는 거는 우리 공공의 이익이죠. 우리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만드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이 행정부의 권한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현대 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복지국가로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복지와 관련된 여러 예산의 집행,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거, 이런 거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행정의 의미에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입니다. 일단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의 2인자고요. 국무총리 역할은 행정각부를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처,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이 있죠. 행정부처 장관. 이 장관들은 구체적으로 행정부처에서는 행정사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그 자유학년제를 실제로 운영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시행이라고 적을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자유학년제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게 다 행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또 다른 기관을 하나 배울 건데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감사원이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데요. 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네, 감사원의 역할은 정부에서 돈 쓰는 세입, 정부의 수입과 세출, 지출, 세입과 세출을 검사하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부의 조직에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여기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우리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국무회의의 특징은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라는 말을 국회에서 공부했는데 기억나시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다라고 했는데요. 심의는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논의합니다. 네,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어느 법일까지 줄지 이런 것이 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돼서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부 조직에서는 일단 대통령은 행정의 1인자,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조정하는데 행정각부의 장관, 이 사람들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초성 퀴즈로 정리해 볼게요. 1번, 행정은 법률의 집행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국가의 자용도 포함하고요.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있고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속 기관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검사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기관은 감사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지위는요.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행정부를 가장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는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존재는 대통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하고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단임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정해놓은 거는 독재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살펴볼 건데요. 이 권한은 크게 두 가지 역할에 따라서 살펴볼 거예요. 네, 첫 번째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두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행정부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이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을 임면하는 역할을 해요. 고위 공무원 임면권이 있습니다. 임면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직위에 일하게 임명하는 것과 일을 잘 못할 때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국무총리와 장관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국무총리는 앞서 살펴봤지만 행정의 2인자인데요.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이게 바로 국회가 갖고 있는 임명 동의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장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장관의 임명 과정은요. 일단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장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임명을 제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네, 하지만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국회 동의라는 거는 본회의를 열어서 일반의결 정족수, 즉 재가출, 출가찬이었죠. 네, 그거를 통과한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명 동의권인데 국무총리만 임명 동의가 필요하고요. 장관은 필요 없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아까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인데요. 네, 국무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선생님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고 했죠. 네, 법률안 거부권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외교 활동을 하겠죠.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각종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과 조약을 맺는 활동 등등이 외교 활동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국가의 원수로서 내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기관은요, 뭐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의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줄여서 헌재, 소장도 다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고위공무원은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사법부나 또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습니다. 여러분 국민투표는 언제 한다고 했죠? 네, 국민투표는 두 가지 경우에 실시를 하는데요. 네, 우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찬반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이 갖습니다. 그 외에 긴급 명령권이라든지 계엄 선포권 이런 거는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수단을 정리해 볼게요. 네, 여기 입법부가 있고요. 행정부가 있어요. 네, 사법부는 보통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 수단을 배우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수단을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죠. 먼저 이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됐고 다 선거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행정부는 대통령만 국민이 선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통령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거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국정, 감사, 조사권이 있고요. 다음은 동의권이 있는데요. 동의권은 임명에 대한 동의권도 있었고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그리고 예산안, 정부가 돈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산안에 대한 동의권 국회 받아야 되고요. 또 정부가 맺은 대통령이 맺은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탄핵소추권의 대상에는 대통령이 포함이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갖는 수단이 바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가 방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의회를 견제하는,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여기 좀 뭐가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률안 거부권이고요. 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장관은 아니죠. 네, 장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